여러분 11월에 가장 큰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수능. 그렇죠. 대단한데? 빼빼로데이 이러려다가 왔는데 수능 보신 분들 중에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왠지 없겠지만 없겠지만 수능 보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수능처럼 영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A레벨 과정이라는 게 있대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2년 과정이고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한 3에서 4 정도의 과목을 이제 2년 동안 공부한 후에 한국으로는 고3, 영국으로는 13학년일 때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위원회가 주최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의 대입 과정이 미국보다는 약간 한국 쪽으로 이렇게 공통된 시험이 있다라는 거. 시험 방식은 조금 달라서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나 에세이형 문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좀 더 뭐 옥스퍼드라던가 캠브리지라던가 이런 정말 높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A레벨에서의 점수 말고 다른 거를 좀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APQ라고 해서 심화 탐구 활동으로 주제는 그냥 자유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택한 자유를 연구, 조사하고 이제 일종의 소논문을 작성을 해요. 30시간의 시간과 70시간의 리서치 과정을 포함 100시간을 수료를 한 후에 5,000자 에세이 작성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네요.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영국의 대입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자, 여기 한 수험생의 계획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영국 수험생의 네, 영국 계획서. 수험생입니다. 2017-18학년 심화탐구 활동 수험번호 블라블라 이름 피파 피츠 아모비 탐구활동 제안서 탐구활동 관련 분야 영어 저널리즘 탐사보도 형법 탐구활동 제목 2012년 리틀 킬턴에서 발생한 앤디벨 실종사건 수사 관련 연구. 네. 탐구활동 기초자료, 실종사건 전문가 인터뷰, 해당 사건을 보도했던 지방지 기자 인터뷰, 지역사회 주민들 인터뷰, 심리학, 언론의 역할에 관한 이론서 및 기사. 그렇게 막 이게 서술이 되어 있고 밑에쯤에 지도교사의 말이 있어요. 아,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잔인한 범죄라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것 같네요. 근데 학생의 뜻이 이제 공고하다 보니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선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허락합니다. 분명히 얘기해둔데 이 사건 관계자들 중 가족은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 본명 확인란, 서명, 날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가 초반이 끝나고 이렇게 서명까지 한 우리의 주인공 피파 애칭으로는 핍 하면 이제 선장님이 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는데 네. 핍의 살인사건 보고서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고요. 좀 익숙하신 분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좀 피드 같은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핍은 이렇게 담당 교사가 절대 찾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코멘트까지 썼는데 바로 앤디벨 실종 사건 관계자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 왜 아직까지 이사 가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집을 찾아가는데 관계자 가족은 아직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이제 모두가 좀 기피하는 귀신의 집 같은 집이 돼버렸어요. 여전히 세 가족이 살고는 있지만 집 밖에는 스프레이로 막 이제 욕이 써져 있다던가 뭐 깨진 유리창이 조금 있다던가 정말 약간 흉물처럼 변해버린 집이고요.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TV에서 지겹게 봤던 남자 셀싱과 닮은 동생 라비싱이 나옵니다. 핍이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안녕하세요. 아, 절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2년 후배고요, 선배님. 이러면서 혹시 잠깐만 짬을 내실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학교에서 EPQ를 하는데 선배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 5년 전의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비로서는 되게 당황하죠. 그래서 갑자기 5년 전의 일을 왜? 그러니까 저는 셀이 절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술은 이렇게 방금 장면까지는 소설적인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핍의 EPQ 보고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활동일지 1 하면서 라비신과 인터뷰를 금요일로 잡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 PQ 활동 일지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진척 상황, 최종 보고서 방향을 기록하는 거지만 내 경우는 그냥 관련이 있든 없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적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요. 네. 본 과제의 진행을 위한 실질적 방법론이라면 나는 사건과 밀접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더불어 스토킹급의 소셜미디어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주 대범한 가설 설정들이 있다. 하고 이제 괄호치고 모건 선생님한테 절대 들키지 말까 하면서 느낌표 막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재밌는 게 이렇게 소설적인 묘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계속 피베의 보고서로 돌아와요. 그래서 피베 이렇게 서술로 하는 건데 되게 피베 서술이 귀엽기도 하고 되게 현실감을 주거든요. 실제 범죄 사건을 이제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피븐 보고서에서 앤디 벨 실종 관련 최초 전국구 언론 보도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5년 전 금요일 앤디 벨이 실종이 되었고 금요일 밤에 그 동생의 말에 따르면 10시 반쯤 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 10시 40분에 앤디 벨의 차가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동네 CCTV에 찍혔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연락이 계속 새벽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12시 새벽 1시 이렇게 전화를 가족들이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 3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럼 굉장히 빨리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바로 핍은 실종 사건을 접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경찰과 인터뷰를 따오거든요. 그러면 또 보고서도 인터뷰 내용을 녹취한 기록을 서술한 것처럼 핍 인터뷰어, 핍 인터뷰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실종 사건을 경찰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최초 발생 시간 몇 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부터 세세하게 이제 핍이 조사를 합니다. 핍의 이런 서술들을 따라가 보면 이제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제 독자들도 대충 알게 되는데 앤디 벨이 사라져서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스스로 탐색대를 꾸려가지고 막 앤디 벨을 찾아보고 이러던 와중에 앤디 벨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더니 그날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라는 문자와 함께 자살한 시체로 아이고야.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앤디 벨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앤디 벨의 차도 다른 데서 발견이 되는데 트렁크에 이제 앤디 벨의 혈흔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자백도 있고 그래서 앤디 벨이 남자친구였던 셀싱이 범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핍은 셀이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누가 범인인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막 계속 해가면서 용의자들을 이렇게 늘려가거든요. 네. 관련 용의자 누구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목록이 없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저 사람이 너무 수상하고 저 사람 인터뷰를 해봤더니 또 이 사람이 수상하고 그러니까 목록이 계속 A, B, C, D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또 의심스럽다 싶어서 또 인터뷰를 찾아가면 사소한 비밀이 있었긴 했지만 뭐 그 살인이나 실종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었고 그럼 목록에서 지워야 할까? 또 고민을 하고 근데 또 밝혀지는 사실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핍이 계속 그 사건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라비를 가장 먼저 찾아갔었잖아요. 라비는 이제 셀싱의 동생인데 라비가 인터뷰를 해주면서 도대체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솔직히 의심스럽다. 5년 전 일인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냐라고 말을 하니까 핍이 저의 베프의 언니가 형의 친구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뭔 말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베프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네. 언니 친구도 셀이니까 셀이 이렇게 놀러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 동생들하고 잘 놀아줬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팬케이크를 막 못 만들고 있는데 팬케이크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준다던가 뭐 욕 같은 것도 가르쳐 준다던가 이렇게 잘 놀아준 오빠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싱 집안이 인도계거든요.
근데 피비는 약간 전형적인 백인으로 보이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아프리카계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도 혼혈이고 그런 상태에서 동네 애들이 막 니네 아빠 흑인이라며 막 이러면서 놀리면은 셀이 되게 와가지고 너 이런 거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하면 너 이제 친구도 없는 데서 전학 가서 거기서 학교 생활해야 될 텐데 괜찮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 다른 애들이 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제 셀이 자기를 도와줬던 영웅이었던 거죠. 그럼 그런 어떤 셀의 캐릭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네. 근거가 있었던 네, 건 그런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던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라비도 되게 경계를 했었는데 라비도 역시 형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형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살할 리가 없다. 너무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뭔가 더 물고 늘어지고 싶었는데 5년 전에 엄마 아빠로서 그냥 너무 이미 큰 상처인 거예요. 뭐 그걸 진실을 밝혀본들 형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묻자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묵히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비난은 비난대로 이렇게 다 들으면서 참아왔다가 이제 피비 이렇게 과제를 핑계 삼아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진심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점점점 사건을 밝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라비가 처음에 인터뷰하는 걸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네네, 수사를 하게 같이 되네요. 둘이 수사를 하는데 근데 주도적인 거는 이제 핍이 거의 다 하고 라비는 뭐 같이 가준다던가 아니면 아무래도 핍은 여고생이고 이제 라비는 2살밖에 안 많긴 하지만 성인이긴 해서 뭐 이런 좀 안전적인 이유로 좀 같이 다녀주는 거가 있죠. 책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드라마로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책으로 다시 봤어요. 드라마를 근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시작만 하는 책은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시작만 하는 김양치 용의 머리, 용의 머리. 언니 왜 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셨나요?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드라마가 되게 감성적인 부분의 연출을 잘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장면은 되게 좋았는데 제 요새 마음의 용량이 별로 크지 않아서인지 그 감성을 다 이렇게 견디고 보기에 조금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을 스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알았어, 그럼 뭐 뭔 말하는지는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스킵하는 걸 보면서 이러느니 그냥 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책을 봤는데 확실히 책이 좀 더 추리소설 같고 약간 그 드라마는 스릴러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되게 좋은 연출 장면도 있고 그래서 감각적이었긴 했는데 저는 조금 지루했고 네. 책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제 취향도 책이고 그리고 책이 그 핍이 그 보고서를 되게 섬세하게 잘 작성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설과 보고서 읽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미스터리 하거나 너무 흥미로운데 어떻게 될지 막 이런 사건 전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영어덜트물이고 그러면 한 고교생이 실종되었을 때 그 고등학생의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막 물론 드라마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반전도 있기는 하지만 충격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핍의 그 진취적인 탐구 활동에 대한 집중력과 뭐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좀 재밌었었고요. 그리고 되게 귀여워요, 핍이. 인터뷰를 막 듣고 막 자기가 서술을 하는데 원래 자기 목소리 처음 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으악 내 웃음소리 왜 저래? 그래서 다시는 웃지 않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다신 저런 말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반성하면서 막 녹취하거나 그리고 또 라비랑 썸을 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귀엽고요. 조금 이제 작가 이야기를 해보면 핍의 살인사건 보고서라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원제는 A Good Girl's Guide to Mur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국 작가 홀리
셜리 잭슨의 2019년 데뷔작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한국에서는 원래 여고생 핍의 사건 파일 이런 식으로 출간이 됐었는데 네. 이제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올라오고 나서는 그냥 드라마랑 똑같은 제목으로 핍의 살인사건 보고서로 개정을 해서 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작품인데 2020년 코로나 시기일 때 이 책이 바이럴을 SNS에서 잘 탄 거예요. 그래서 네. 인스타와 틱톡에서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들에게도 좀 어필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2020년 영국 도서상 올해의 아동 소설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제목이 보고서가 아니라 안내서인 것 같은데요? 안내서인가요? 네, 제가 지금 그 드라마 인물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안내서구나. 핍의 살인 사건 안내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이드니까 아, 안내서가 그러네요. 맞네. 보고서면 리포트겠군요. 네. 그럼 책에서는 이렇게 뭔가 소설적인 서술과 보고서 서술이 교차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드라마도 그런 게 살아있어요? 드라마도 얘가 이제 조사를 하고 막 추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벽에다 막 사진 이렇게 붙이고 막 필기하고 실로 이렇게 네, 실로 연결해놓고. 연결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묘사가 아.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건 오히려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어서 그냥 추리 드라마면 항상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네. 인식을 하지, 얘가 조사를 하는 부분을 특별히 부각시켰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책에서는 얘가 조사하면서 하는 그걸 보고서 형태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부각이 되죠. 아하. 네. 그러면서 정말 온갖 걸 다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그 목표 설정을 되게 잘한 게 목표에 했던 뭐 지역 관계자, 경찰, 뭐 기자 인터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셀싱을 신문했을 때 그 보고서를 또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검색해보니 무슨 법에 따라서 이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더라. 아하. 내가 보내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메일을 보낸 것들, 그리고 답변이 온 것들, 그리고 답변을 와서 받은 보고서들,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PB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습니다. 소설을 다 보고 난 소감은 역시 수능이 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런 걸로 대학 가라고 했으면 난 대학을 못 왔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한국인인 게 다행이다. 네, 물론 피비 이 사건을 대학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과제를 핑계 삼아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였긴 하지만, 아니 영국 애들 너무 빡세게 대학 시험 준비하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네. 탐정 초보 탐정 초보가 처음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덜트 소설답게 이제 10대들의 세계를 보면서 어떨 때는 되게 귀엽고 순수해 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무작정이고, 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네가 그냥 간다고? 너무 야, 이거 무모해.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하든가 뭐라도 남기든가 뭐 이런 좀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감성들을 되게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PB도 굉장히 귀엽고 그 10대 특유의 정의로움, 이러면서 원래 저희가 뭐 윤리 발달 단계 하면은 처음에는 뭐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만 딱 지켜야 돼 뭐 이런 초급 단계를 거쳐서 점점 이제 그 상황과 맥락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윤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피부는 10대라 이건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도 이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피비 갈등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이렇게 넘기면 핍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쵸. 그 누구죠? 웬즈데이의 친구. 이니드 싱클레어, 엠마 마이어스가 주연. 네, 엠마 마이어스. 나는 지금 표지를 찾아서 봤는데도 이게 머리 색깔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게 표지가 그 넷플릭스 포스터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소설 표지가. 안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머리 색깔 바뀌었다고 이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건가? 어쨌든 되게 걔 아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이렇게
킵해뒀던 그런 드라마인데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BBC에서 원래 드라마로 먼저 제작을 했고요. 그래요? 이렇게 한 달 늦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작품이고 왠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시리즈 2도 이 책이 4권짜리 시리즈예요. 그래서 한국은 3권까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리즈 2도 제작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 더트 소설 안 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뭔가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런 아까 말한 무모하면서 귀여운 거 이게 좀 땡길 때가 있고 안 땡길 때가 있어. 네, 저도 영어 덜트 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그 10대의 자의식 과잉을 못 참겠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한동안 안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다시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볼만해요. 귀엽더라고요. 풀타임이 돌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다시 봐볼까 싶네요. 이어지는 28화 4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헌티드 호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